10년 전으로 돌아갔어야 됐네. 10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됐네. 그때 이거 안 했어야 됐네. 이걸 했어야 됐네. 어쨌건 그게 현실이잖아요. 반갑습니다. 연금부동산연구소 황소장입니다. 오늘 의사의 재테크 얘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. 오늘 상담 오신 분들도 의사이셨고 어떤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의사인 분들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. 오늘 오신 분도 제가 지금 촬영한 영상 중에 의사의 재테크 편이 따로 있잖아요. 그 동영상 재생 목록 보시면 의사의 재테크 목록이 있을 거예요.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의사이신 분은요. 네, 오늘도 오신 분이 그걸 이제 다 보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제 의사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냐 얘기를 하셔서, 처음 의사가 되셨던 분부터 해서 뭐 50대, 60대인 의사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, 거의 의사인 분들의 재산 상황,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의사인분들이 만나면 재테크에 대해서 뭐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좀 뭐 아주 젊은 의사인분들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터부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원활이라기보다는 말하기 어색한 좀 그런 쪽으로만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아시죠? 뭐 생명을 다루고 이런 쪽인데 돈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느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, 약간 그래서 그런지 재테크나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 자산,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, 주위에서 얘기 들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 특히나. 그러니까 의사인분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으면, 병원에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돼요. 물론 자기 집에 돈이 많아서 개원하기도 하고, 아니면 빚을 많이 해서 대출 많이 해서 뭐 기기 같은 거 리스로 해가지고 뭐 병원을 오픈하기도 하고, 어찌됐건 중요한 건 많은 돈을 들여서 개원을 하죠. 정말 떨리는 시간이고, 야, 이거 진짜 안 되면 안 되는데,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죠. 물론 누군가는 많이 알아봐서 여긴 반드시 잘 될 거야, 못 돼도 뭐 이 정도는 될 거야 하면서 하게 돼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개원을 하신 분들, 병원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는 뭐 1, 2천만 원, 2천만 원 내외 개원해서 벌거나, 그리고 이제 많으면 뭐 5, 6천, 그리고 그 이상 뭐 1억 이상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. 월소득 기준으로 세전이죠. 뭐 하여간 그 정도를 버는 분들이 있는데, 이거를 처음에 벌면 이제 지출을 늘리는 분도 있고, 내지는 그 돈을 차곡차곡 잘 모으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 단계가 뭐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나와요. 그 이 다음 단계란 뭐냐면, 돈을 벌었어요. 집을 하나 샀어요. 그 다음부터 뭘 하지? 난 돈 모으고 있어. 가끔 여기저기서 우편물 받아보니까 금융투자 뭐 하래. 금융투자가 좀 그렇지. 그거 뽀대나지. 앉아서 사인 딱 하고 와서 딱 대우받고 이렇게 하는 거.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. 원장님 소리 들으면서 대우받으면서, 원장님,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골프도 치고 여유로운 생활하면서 좋은 차 타고, 자녀 이제 학비나 뭐 교육비나 이런 것들 좀 더 남들보다 풍족하게 쓰고, 좋은 집에 뭐 적어도 40평, 50평 더 큰데 물론 사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런데 살면서 생활의 만족도라는 게 개원해서 5천 생활의 만족도가 쭉 상승해요. 왜?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. 좋은 차, 좋은 집, 여가 생활, 좋은 옷, 뭐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미 집은 샀고 금융상품으로 난 투자도 잘 하고 있고, 뭐 집 하나 정도, 한두 개 정도 더 사놓은 정도. 그리고 그 뒤에는 일단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고, 주식 투자도 하기도 하고, 물론 주식 안 하는 분도 있지만, 오늘 오신 분은 주식 얘기했었는데 많은 돈을 몇십억을 넣으셨대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 막 진료를 막 보고 막 이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주식에 많은 돈을 넣었을 때는 이 진료하면서 진료 이거 얼마인 거, 물론 우리가 뭐 생명을 다루고 뭐 하지만 미용에 관련된 과도 있으니까요. 하여간 뭐 생명에 직결되지 않은 일도 대부분이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오늘 몇십억을 넣어놨어요. 떨어지면 이 진료가 제대로 되냐고요. 이거 진료해서 오늘 얼마인데,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이거 정말 의사인 분들만 공감하실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 보면서도 이게 눈에 들어오냐고요.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예민할 때는 이거 진료 보면서 중간에 한 번씩 클릭해보고, 그리고 어떤 날은 이게 막 수익이 났어요. 그럼 오늘 좀 일찍 들어가 볼까? 오늘 뭐 좀 하고 싶은데?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산이 늘기도 하고 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아파트나 뭐 아니면 상가 조그만 거 있는 상태로 50대를 이제 맞게 돼요. 50대 중반.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? 나 이거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? 70까지 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, 그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, 이 생활 그때까지 해야 되나? 잠깐만, 내 주위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?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? 내가 애가 둘이네? 애가 이제 중학생이네? 고등학생이네? 얘들도 결혼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한테도
뭐 집 한 채씩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집 팔고 이 20억 뭐 30억 가지고 집 하나 사주고 내지는 뭐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고 그랬더라도 이 돈으로 충분하지 않겠네? 그럼 내 집도 팔고 좀 합쳐주고 난 좀 조그만 데로 가야겠네? 그러면 난 뭐 먹고 살지? 병원을 계속 해야 될까? 이런 고민이 오는 시점이 딱 50대 중반쯤에 오죠. 아주 잘 되는 분이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. 왜? 내가 일하지 않고 병원 소득 말고의 소득이 내 생활비 정도 나와줘야 이런 걱정을 안 해요. 그때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.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있는 자금으로 내가 생활비를 쓰는 만큼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을 사기가 어려워요.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야 됐네. 10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됐네. 그때 이거 안 했어야 됐네. 이걸 했어야 됐네. 그때 괜히 금융상품 이런 것도 괜히 들었었네. 뭐 10년 들었네 본전이네. 10년 들었네 뭐 3점 몇 프로네. 10%도 안 되네. 10년 동안. 부동산 최근에 두세 배 올랐는데 물론 최근에 두세 배 오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복리의 마법 듣긴 했지만 체험해 보신 분들 아마 없으실 거예요. 그 복리의 마법은 금융회사가 체험하는 거지 개인들이 체험하는 일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. 후배나 아니면 제자들한테 물어보다 누군가는 예전에 뭐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노후가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럼 나도 막 뭔가를 해야 되나 알아보다가 지금 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. 지금은 뭐 고점이야. 고점인 영상 막 지금 부동산 거품인 거 막 찾아보는 거죠. 맞아. 내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영상을 막 찾아봐요.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또 후회하죠.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훨씬 낫잖아.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 또 오겠지. 이런 해결되지 않는 위안으로 재테크나 뭐 자산을 불리는 거에 대해서 잊고 지내는 거죠.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의사인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. 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. 10수년을 적어도 중고등학교부터 공부를 잘해야죠. 그럼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뭐 하고 뭐 레지던트 인턴 하고 이 노력했던 거 그 시간 생각하면 힘들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번 돈 내가 20억 모았다고 칠게요. 자, 지금 2021년이에요. 2019년으로 가볼까요? 2019년의 20억과 지금의 20억 어때요? 차이가 아주 커요. 부동산 2배 됐어요.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냐? 어쨌건 그게 현실이잖아요. 앞으로 2배 오르지 않을 거잖아. 네,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은 상승할 거예요. 그때 뭐 20억짜리 건물 지금 40억, 50억 됐어요. 집값 얘기 안 해도 아시죠? 그 돈의 효용이라는 건 반으로 줄었죠. 적어도 부동산 업계에서는요. 물론 먹고 쓰고 차 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옷 입고 이런 거는 안 올랐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할 거라면 체감하지 않으실 거예요. 그렇지만 내가 뭔가 재테크를 하겠다, 부동산을 사보겠다, 자산을 불려보겠다 하면 이거 아주 절절히 느끼실 거예요.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만큼의 상승은 있어줘야 내가 일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? 20억이 10억으로 줄었다. 그럼 나는 일 왜 한 거지? 2배로 이해를 해야 되나?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16시간 일하나? 이거 너무 비약일 수 있지만 계산상 그렇잖아요. 현실이 그렇잖아요. 지금 20억 갖고 과거의 20억이랑 지금 20억이랑 가치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. 적어도 유지되려고 한다면 이 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현금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자산, 적어도 물가 상승률 이상 되는 자산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현금이 20억 넘어가면 부동산 말고는 할 게 없어요. 갑자기 주식 넣을 거예요? 그거 일희일비하고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주식, 화장실 가다가 주식, 아침에 일어나서 중간중간 밥 먹다가 그거 온 신경이 다 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? 대부분 모든 분야에서 돈을 벌면 결국 기승전 부동산 건물로 가게 되더라고요. 너가 지금 부동산 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닌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.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, 의사인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액 연봉자부터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대부분 와요. 그럼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번 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병원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계속 키워가요? 그거 아니잖아요. 결국 병원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는 게 최종 수순이잖아요. 최종 목적지. 그리고 뭐 사업하는 분들도 사옥을 사거나 내지는 사업을 그만하면 그 사옥을 임대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인 보통 뭐 연봉을 받고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승전 결국에는 몇십억이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건물로 가게 돼 있어요. 왜? 적어도 여기서는 월세가 나오고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특히나 요즘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묻는 말, 지금 사도 돼요?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. 그 어떤 건물인데요?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.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안 갖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. 오늘 그리고 재밌었던 게 상담 오셨던 두 분이 같은 건물을 갖고 왔어요. 그 같은 곳에서 받아오셨더라고요. 뭐 어찌됐건 어떤 건물인데가 중요한 거잖아요. 가성비가 괜찮은 거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언제든지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 하락장이니까 지금 사야 돼.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일 때 사야 돼.
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괜찮은 건물이면 그거와 여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럼 물건을 보는 눈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.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이 어려우니까 난 수능 보지 말아야지. 이게 아니잖아요. 수능이 어려우면 공부를 더 해가지고 점수 잘 맞는 거. 수능이 쉬워요?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능 뭐 2021년 수능을 봐야 되는 거죠. 그걸 안 보고 쉬우면 보고 안 쉬우면 어려우면 안 볼 거야. 이런 건 없잖아요. 건물 사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. 네,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요. 의사인분들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50대 중반까지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자리를 잡고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결국엔 내가 힘들여서 번 돈이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거나 그 이상의 상승이 있게 하려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분명히 이거는 하루 빨리 하시는 게 맞는데 물론 엉뚱하게 뭐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정말 잘못 사는 게 아니라면 괜찮은 것들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게 확신된다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본인이 했던 노력, 본인이 열심히 번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팩북 채널 중에 재생 목록을 보시면 의사의 재테크 섹션이 따로 있으니까요. 의사인 분들은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주변에서 이제 의사인 분들끼리도 듣기 힘든 얘기들이 있으니까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